네, 여름 휴가 준비를 위해 여행사나 숙박업체, 은행 등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휴가철에 사용자들이 몰리는 사이트를 겨냥한 악성 코드가 늘어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여름 휴가철에 지켜야 할 사이버 보안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로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마다 휴가철이 되면 항공권이나 숙박 정보를 가장한 스팸 메시지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실제랑 정말 구분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네. 교수님, 이 악성 코드로 의심되는 메시지를 실제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일반인들이 이 악성 코드로 의심되는 스미싱 문자를 구분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그때 어떤 사회적 이슈를 최대한 이용하거든요.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는 뭐 세월호 관련 뭐 동영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악성 코드가 퍼졌었고요. 지금과 같이 뭐 저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이 이슈가 될 때는 뭐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입니다. 이런 문구들을 활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어떤 딱 보이는 것으로 구분하는 건 어렵고요. 단 SMS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 URL 주소가 첨부돼서 날라오면 일단 클릭하지 마시고 무조건 지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회적 이슈를 활용하기 때문에 구분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URL 주소가 있을 시에는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경우가 더 좋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이런 메시지를 잘못 확인했다가 이 악성 코드가 스마트 기기에 설치된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대처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뭐 악성 코드가 일단 설치가 되면 그걸 육안으로 식별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PC와 다르게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게 작동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사용자께서 주기적으로 백신도 업데이트하고 또 백신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점검해보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 앱을 깔지 않으셨으면 빠르게 다운받으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또 휴가지에 가면 낯선 와이파이 혹은 비밀번호 설정이 안 된 공공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와이파이 표시를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안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어떤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입력한 모든 정보들이 탈취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파밍 사이트로 연결이 돼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데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휴가지나 낯선 곳에서는 어떤 무료 와이파이를 쓰지 마시고 3G를 이용한 데이터 통신을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또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와이파이를 켜놓으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와이파이의 보안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해당 와이파이에 접근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밖에는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와이파이가 실제로 안전하게 관리가 되려면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먼저 그 해당 와이파이에 대한 접속 비밀번호가 설정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와이파이의 관리자용 비밀번호도 설정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와이파이의 소유주가 와이파이 내에 들어있는 그 무선 공유기 안에 들어있는 펌웨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는 없고요. 해당 와이파이를 소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 뭐 카페 주인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통신사에서 이런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공짜라고 무조건 좋아하기보다는 정말 3G나 좀 데이터 연결로 전환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을 할 때 가장 속상한 일 중 하나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개인기기를 도난당하거나 또 분실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겠습니까? 사실은 뭐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 그것을 찾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난당했거나 분실했을 때 생길 수 있는 2차 위협을 막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 처음에 탁 키면 그 비밀번호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 비밀번호는 반드시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휴가지에 가시기 전에 그 원격 위치 확인 서비스라고 해서 그 스마트폰 분실 시에 스마트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원격, 내가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에 위치도 찾을 수 있지만 원격에서 스마트폰 내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삭제할 수도 이런 있군요. 서비스에 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보안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놓는 것들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휴가 기간에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뭐 영화나 드라마 등 뭐 동영상을 내려받아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사이트는 같은 시간대에 접속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서 이 악성 코드가 더 쉽게 퍼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지적은 정말 잘해주셨는데요. 사실 해커들이 악성 코드를 퍼뜨리는 주요 통로로 이용하는 것이 P2P 사이트와 웹하드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어떤 악성 코드가 들어가 있는 동영상을 올려놔서 그걸 통해서 어떤 악성 코드가 유포되게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휴가 기간에 어떤 P2P나 어떤 웹하드 같은 데 접속해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일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P2P 웹하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끝으로 휴가철에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 개인 스마트 기기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정리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비밀번호 반드시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실 시에 스마트폰 위치 확인과 원격 그 프로그램 제거하는 어떤 서비스를 가입해 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있는 자료들을 백업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 간단하다고 생각했지만 백업하는 것 미리미리 생활화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보안에 대해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도 이 사이버 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예방 방법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안전 보안과 관련된 앱을 아직 깔아놓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다운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